할아버지 같은 분이 여기 오시면 곤란한데요. 냉소적인 목소리가 레스토랑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낡은 외투를 걸친 노인은 그날 가장 모욕적인 순간을 겪었죠. 하지만 누구도 몰랐습니다. 곧 레스토랑 전체가 발칵 뒤집힐 거라는 사실을. 지난 겨울 초입 어느 평범한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84살의 나이로 서울 강남에 있는 라 메종 블루 레스토랑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추웠는데 제가 입고 간 차림새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좀 없어 보이긴 했어요. 신발은 3년 전에 산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밑창이 다 닳아서 걸을 때마다 바닥에 차가운 기운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평소 검소하게 살아온 습관 때문에 좋은 옷이 집에 있어도 외출할 때는 항상 이런 편한 옷을 입곤 했거든요. 자식들이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잘 안 고쳐졌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아무리 살림이 나아져도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는 게 몸에 밴 습관이었죠. 레스토랑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로비의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느껴지는 건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한 넓은 로비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신사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수녀들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모두들 저를 보더니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왜 저렇게 입고 왔지? 혹시 길 잃으신 건 아닐까? 여기가 무슨 복지관도 아니고. 이런 속삭임들이 귀에 들려왔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예약 데스크로 향했어요. 사실 이런 대우에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데스크 앞에 서자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성 매니저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서유진 접객 매니저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르신,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목소리부터가 남달랐습니다. 다른 손님들에게는 분명히 정중하게 환영합니다. 예약하셨나요? 라고 했을 텐데 저에게만은 마치 무단 침입자를 대하는 듯한 투였어요. 예약했습니다. 장도연으로요. 서유진 매니저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더욱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예약이 있긴 하네요. 하지만 어르신, 여기는 드레스 코드가 있는 곳이에요. 이런 차림으로는 예약할 때 드레스 코드에 대한 안내는 없었는데요. 제가 차분하게 말하자 서유진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어요. 아이고, 그래도 상식적으로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 그런 옷을 입고 오시면 안 되죠. 다른 손님들 기분도 생각하셔야죠. 목소리가 점점 커져서 주변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웨이팅 공간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예약을 했으니 자리를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서유진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더니 작은 목소리로 뭔가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충분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배인님, 좀 이상한 손님이 오셨는데요. 예약은 되어 있는데 차림새가. 네, 알겠습니다. 지배인의 등장. 잠시 후 키가 크고 회색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남성이 나타났어요. 가슴에 달린 이름표에는 김성호 지배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무슨 일이신지 들었습니다. 김성호 지배인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예약하신 건 확인했는데 어르신, 혹시 이 레스토랑이 어떤 곳인지 아시고 오신 건가요? 알고 왔습니다. 예약도 제가 직접 했고요. 그러시다면 음식 가격도 아시겠네요. 코스 요리가 1인당 최소 50만 원부터 시작하는데요.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50만 원이라고? 저 할아버지가 그걸 어떻게?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닐까? 김성호 지배인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예약하신 건 VIP 룸이신데 최소 주문 금액이 300만 원입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문제 없습니다. 제가 담담하게 대답하자 지배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더니 이내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카드는 가져오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배인이 난처한 표정으로 서유진 매니저를 쳐다봤어요. 실은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약하시고 오셨는데 결제가 안 되는 경우가. 모욕은 계속되고
그때 웨이팅 공간에 앉아있던 중년 부부가 저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아이고, 저런 경우도 있구나. 요즘 어르신들 인터넷 예약 잘못 누르시는 경우 많잖아. 가족들이 좀 챙겨드려야 하는데. 서유진 매니저가 지배인에게 속삭였어요. 지배인님, 차라리 다른 곳을 추천해드리는 게 어떨까요? 근처에 합리적인 가격의 식당들도 많은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참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지배인님, 제가 예약한 VIP룸으로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김성호 지배인은 잠시 고민하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만약 결제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저희도 어쩔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물론이죠. 지배인이 앞장서서 안내를 시작했는데 걸어가면서도 계속 의심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복도를 지나며 다른 직원들과 마주칠 때마다 그들끼리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습니다. VIP룸은 정말 화려했어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빛나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전혀 편안하지 않았어요. 메뉴판 드리겠습니다. 서빙을 담당한 직원이 메뉴판을 건네며 노골적으로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메뉴판을 보니 정말 비싼 요리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의 시그니처 코스로 주세요. 그리고 와인은... 잠깐만요, 어르신. 서빙 직원이 제 말을 끊었어요. 시그니처 코스가 1인 120만 원인데 정말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와인은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가장 좋은 걸로 주세요. 서빙 직원의 눈이 커졌어요. 가장 좋은 거요? 저희 최상급 와인은 한 병에 500만 원입니다. 그걸로 주세요. 직원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잠시 멈칫하더니 주방 쪽으로 급히 사라졌어요. 아마 지배인에게 보고하러 간 것 같았습니다. 폭풍전이야? 잠시 후 김성호 지배인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표정이 더 심각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확인차 여쭤보겠습니다. 정말로 800만 원 넘는 식사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선결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건 규정이라서요.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마치 무슨 구경거리라도 되는 양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선결제요? 다른 손님들도 다 선결제를 하나요? 아니, 그게... 지배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특별한 경우에는... 제가 특별한 경우입니까? 어르신, 이해해주세요. 저희 입장도 있고... 그때 한 젊은 직원이 동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할아버지, 진짜 돈 있는 거 맞아? 아니겠지. 봐봐, 옷 좀 봐. 나중에 결제 안 되면 큰일 나는데. 김성호 지배인은 마침내 결정을 내린 듯 말했어요. 어르신, 죄송하지만 카드를 먼저 확인해 봐도 될까요? 한도가 충분한지만 확인하면 되니까요. 정말 무례한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곧 모든 게 바뀔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확인하시죠.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지갑도 오래되어서 가죽이 닳아 있었는데 그걸 본 직원들의 표정이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건네자 서유진 매니저가 그걸 받아들었어요. 카드도 평범한 일반 체크카드처럼 보였던 모양이에요. 이걸로 결제하실 건가요? 그렇습니다. 서유진은 카드를 들고 카드 단말기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다른 직원들도 따라가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카드를 긁는 소리, 삑삑거리는 기계음, 그리고 잠시의 침묵. 갑자기 서유진 매니저의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이게 뭐야? 김성호 지배인이 급히 달려가서 단말기 화면을 봤어요.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반전의 시작. 이게 블랙카드? 지배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도가 얼마예요? 무제한이라고 나오는데요.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블랙카드라고? 그게 뭔데? 연소득 수십억 원 이상 되어야 발급되는 거잖아. 김성호 지배인이 천천히 VIP룸으로 돌아왔어요. 얼굴에는 당황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르신.
신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었어요. 아까는 선결제를 하라고 하셨죠? 그건 다른 손님들도 다 선결제를 하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손자 준우였습니다. 여보세요? 할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약속 시간이 조금 늦어질 것 같아서요. 라 메종 블루에 있어. VIP 룸이야. 아, 거기 유명한 곳이죠. 제가 30분 후에 도착할게요. 전화를 끊고 보니 지배인과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손자가 곧 올 거예요. 그 전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한실그룹 회장입니다. 충격의 순간 VIP 룸이 얼어붙었어요. 한실 그룹이요? 김성호 지배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 레스토랑이 들어있는 빌딩 주인이기도 하죠. 서유진 매니저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어요. 그럴 리가. 믿기 어려우시다면 확인해 보시죠. 저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낡은 명함 케이스에서 꺼낸 명함이었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장도연 한실그룹 회장. 김성호 지배인이 명함을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완전히 창백한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오늘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지배인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서유진 매니저는 이미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검소한 차림으로 여러 곳을 다니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넘어갔지만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봤어요. 오늘 여기서 겪은 일은 정말 도를 넘었네요. 전화 한 통. 그때 저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한비서? 네, 회장님. 말씀하세요. 지금 라 메종 블루 레스토랑에 있어. 여기 건물 소유주가 누구지? 저희 한실그룹입니다, 회장님. 그렇지. 그럼 이 레스토랑 본사 대표 연락처 좀 찾아줘. 네, 잠시만요. 찾았습니다. 지금 전송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문자가 왔어요. 저는 그 번호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대표님이십니까? 네, 누구시죠? 한실그룹 장도연입니다. 전화 저편에서 놀라는 기척이 들렸어요. 회장님, 어떻게 직접? 김 대표님, 혹시 라 메종 블루 강남점 김성호 지배인을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제가 방금 그곳에서 아주 흥미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전화로 김 대표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는 게 들렸습니다. 정의의 실현. 전화 통화가 끝나자마자 김성호 지배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대표님. 네? 지금 바로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통화가 끝나고 지배인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큰 실수를. 실수라고요? 손님을 외모로 판단하고 모욕하고 의심한 게 실수인가요? 서유진 매니저가 무릎을 꿇으며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에게는요. 바로 그때 레스토랑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어요. 김 대표가 직접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김 대표는 숨을 헐떡이며 VIP 룸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지배인과 매니저를 번갈아 보며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성호 지배인, 서유진 매니저. 두 분 다 당장 인사팀으로 가서 대기하세요. 징계 처분이 내려질 겁니다. 네, 대표님.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회장님께 끼친 불쾌감은 물론이고 우리 레스토랑의 이미지에 얼마나 큰 타격을 입혔는지 아십니까? 교훈. 저는 손을 들어 김 대표를 제지했어요. 김 대표님, 잠깐만요. 네, 회장님. 저는 이 사람들이 징계받기를 원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그저 사람들이 외모로 타인을 판단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깨달았으면 합니다. 김성호 지배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이 경험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손님이 오시든 그분들의 겉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유진 매니저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진짜 저녁 식사. 그때 준호가 도착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준호는 상황을 금방 파악한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 늦어서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자, 이제 진짜 식사를 하자. 김 대표와 직원들이 황급히 서빙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오늘 서빙은 김성호 지배인과 서유진 매니저가 직접 해주세요. 네. 그게 진정한 배움이 될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가장 훌륭한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김성호와 서유진은 진심을 담아 저를 대했고 식사 내내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고급 레스토랑은 음식의 가격이 아니라 손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결정됩니다. 에필로그. 그날 이후 라 메종 블루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에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 것이라는 교육이 진행되었고 김성호 지배인은 그 교육의 강사가 되었어요. 서유진 매니저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변화했어요. 그리고 저는요?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세상을 관찰하고 있답니다. 가끔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때마다 사람들에게 작은 교훈을 남기고 있죠. 결국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타인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